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잔인했던 4월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 5월도 사실 크게 밝아 보이진 않는다 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5월은 어떨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또 힘을 내고 기본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다못해 자신 없는 모습이긴 한데 5월달도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다못해 시장이라도 도움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업종별 수익률을 보시면 일단 돈 벌기 힘들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빠진 게 훨씬 많고요. 기본적인 달러가 116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 속도가 아주 빨라졌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4월 18일까지 이제 주식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린 이후에 정말 4월 18일 이후에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이 기다릴 언덕, 모멘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5월이 걱정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실적 이익치가 많이 감소될 부분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실적이 감소되는 건 알겠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으니까 판단을 해야 되죠. 싸게 살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렸다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바닥이다라고 볼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신규 진입하는 부분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스탠스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던 업종들을 보면 뭐 IT, 가전 이 중에 LG전자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쪽은 뭐 더존비즈온이나 투비소프트가 있었습니다. 증권은 뭐 삼성증권 우리 많이 올랐었던 거 그 이후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많이 빠졌었고 호텔 레저나 건강관리 쪽 뭐 비교적 돈 벌기 어려웠던 종목들이 있었죠. 건설은 여기 하락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보셨다시피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할 거 없이 다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났었던 분들은 정말 개별 종목을 잘 골라서 올라갔었던 확률이 높죠. 그래서 미국은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모든 부분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어저께 단 한 가지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 이거 하나 제외하고는 미국 증시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환율을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이 1분기 GDP, 우리나라 GDP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하락했다.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나왔었죠. 가지고 계셨던 우량 종목들의 배당금이 나왔을 텐데 이 배당금이 이게 데이터로 나왔어요. 다 이제 해외로 송금했다. 달러 쪽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약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내용들도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많죠.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중국 시장 모멘텀 상실. 중국이 지표가 계속해서 호조세로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금을 풀지 않을 뭐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신흥국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지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저는 2100까지는 밑으로 열어놨습니다. 2100까지는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고 미국은 뭐 좋지만 미국이 좋다는 거는 이머징 국가의 약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달러가 다 쪽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이 그 외의 신흥국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알게 모르게 또 고점 부근에서 또 약간 또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간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유로화 차트를 보시면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증시가 좋다고 보던 4월 중순까지만 딱 올랐었고 그 이후로 유로화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달러가 상승.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신흥국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이나 뭐 여러 신흥국가에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글로벌 시장이었습니다. 중국도 거의 이제 뭐
중요하게 보던 우리 밴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모멘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시장에 뭐 사실 좋게 나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중국은 일단 그런 시장의 모멘텀을 일부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죠, 생각보다.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4월 18일 이후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일단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딱 200의 선에 걸쳐져 있으면서 제발 하락하지 마라, 제발 하락하지 마라 하는 그 지수의 그 제일 밑단까지 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사실 뭐 거의 지지선이라고 볼 만한 게 없어요. 많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주면 제일 좋은데 5월 시작은 뭐 4월 20 이틀 남아있지만 시작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월봉으로 보면 상승,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글쎄요, 2170 선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 뭐 아무거나 추천드려도 올라갈 수 있는 좀 그런 확률이 높은데 앞에 보셨다시피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힘든 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분의 1을 2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미국 경제만 좋다는 것을 제가 많이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고용은 호조를 지속했고, 근데 마지막에 금요일날 하루 빠졌던 거 참고하시고요. 내구재,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경기가 좋아야 바꾸는 거고, 주택 판매도 경기가 좋아야 양호한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미국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아까 빠졌던 거 보셨다시피 정치적인 악재, 성장률 전망도 하향, 돈을 풀어도 안 되는 또 그런 흐름까지 정치적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성장률이 좋았죠.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24일날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은 일단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미국이 독주할 거고, 미국 외에는 이제 모멘텀들이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요. 일단 신흥시장 매력도가 증가했던 부분이 끝났습니다.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 연준, 그 다음에 중국의 송화와 재정 동시부양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 눈으로 확인하면서 좋다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돈을 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고, 그나마 하나 기댈 것은 이제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미중 갈등 해소가 더 크게 나와야 된다는 거. 아직 끝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뭐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관련돼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달러와 독주 체제로 가고 중국이 힘들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 방송 이후에 지난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출발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첫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시장은 뭐 제가 잘 보는 것 같은데 일단 5월은 아무리 잘 봐도 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찾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미중무역 협상 해소가 가장 크게 작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확인했던 중국향 매출이나 뭐 그 산업 구조가 중국을 향해 있는 업종들만 조금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중국 소비 부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있죠. 국내 정책 수혜주들이 기본적으로 힘을 받을 가능성이 그나마 좀 커 보인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덜 올랐던 업종을 보시면 건설과 기계, 일단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수록 좋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돋보이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실적은. 그래서 계속해서 눌려 있었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여기 뭐 쭉 보시면 올랐던 종목, 그 다음에 덜 올랐던 종목 이렇게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호텔신라, 나스미디어, 메커스, 테크윙, 요 두 종목은 또 아니나 다를까 개인들이 몰릴 것 같다. 신문에 워낙, 뉴스에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또 가는 모습이었고, DB하이텍 마찬가지, 우리 추천주 GS건설과 삼성물산, 그리고 많이 올랐던 UTI와 HLB, 명성, YG플러스,
휠라도 많이 올랐었고 한미반도체도 있죠. SL과 만도는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버스 있고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추천주 중에서는 고려아연과 포스코, 위지윅, 지노믹트리도 있고 이지케어테가 조금 올라왔어요. 말씀드리자마자 조금 올라왔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세계로와 HLB도 있습니다. HLB 두 개 다 있네요. 그리고 5월 3일날 SNK라는 종목이 상장합니다. 신규 상장 종목 중에 또 기본적으로 단타를 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일본 게임 회사입니다. 옛날에 왜 킹 오브 파이터즈 뭐 이런 용호의 권 옛날 게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일단 또 와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증시를 보면 일단은 시장이 안 좋다 하면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담으면서 시장을 억지로 떠받쳐 억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 큰 시장을 보면서도 이 주식하는 맨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쉬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또 그 와중에 종목을 찾으려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서도 그 와중에 종목을 굳이 또 말씀을 드려서 또 손실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쉴 때는 확실히 쉬어줘야 돼요. 시장 자체로 봐도 또 개인만 싸다라는 인식으로 계속해서 담았던 모습이고 외국인은 큰 스탠스 없었고요. 기관은 오히려 개인들 물량을 다 소화시키면서 또 완전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계속해서 담았네요. 개인은. 전기전자 업종에 이제 개인만 사 모았던 모습이고 마지막 날까지 또 개인만 전기전자 사 모았고 건설 업종에 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GS건설과 삼성물산 쪽에 지금 사실은 코가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부담이 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계 쪽 제가 추천드렸던 기계 업종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워낙 많이 지금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미국은 여전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939 거의 최고가에 다운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이제 약간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야간 시장, 우리나라 선물 시장을 미리 밤에도 할 수 있는 야간 선물 시장도 0.85 상승, 그리고 상승 흐름도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거의 고점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장 출발이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월요일은요. 자, 이제 추천주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디어가 일단 추천드린 이후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우리 잘 봤던 종목 같아요. 광고 업종이 나스미디어와 에코마케팅 그리고 인크로스 이 세 가지 종목으로 제가 자주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셨다시피 에코마케팅 그 다음에 인크로스는 특히 인크로스는 최대 주주가 이제 NHN에서 SKT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SK그룹 전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감 뉴스가 요때 나왔습니다. 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기는 있었지만 뉴스 나오자마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급등주를 따라다니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은 좋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다 차익 실현 물량의 개인들만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나스미디어를 추천드렸던 것 같고요. 추천드렸고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잠깐 보시면 광고 업종을 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22일부터 26일 뭐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리포트를 써주네요. 여기는. 그래서 인크로스랑 나스미디어, 에코마케팅 3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었고 우리 예전에 추천드렸던 이노션도 있네요. 제일기획은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이슈가 많아서 그 나스미디어는 주간 수익률로 37%나 올랐습니다. 주간이 아니네요. 연간인 것 같습니다. 12월 대비 주간으로는 6.4% 올랐네요. 유일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일 콘텐츠도 우리 추천주에 있었죠. 뭐 내용을 코멘트를 잠깐 보시면 듬직한 광고 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등장하면서 광고 시장도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거꾸로 가고 있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봐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로만 보시면 일단 광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광고 수익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옛날에 처음 작년 말에 방송할 때만 해도 그땐 광고 단가가 많이 낮았는데 지금은 광고 단가가 조금 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장 자체가 뭐 커지고 영향력 있는 광고들은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TV 프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광고가 뭐 무섭게 붙고 있죠. 그래서 성장 자체가 10년 전 대비해서 많이 커졌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종편 같은 것만 봐도 뭐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라디오는 뭐 크게, 신문도 뭐 크게 증가 안 했지만 온라인과 모바일 쪽에 광고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추천주는 매커스. 추천드리자마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급등락을 하다가 이제 5G 자일링스 추천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일링스가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에 마지막 목요일 날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이때 내용을 보시면 자일링스가 어떤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시장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일단 이 뭐라 그래야지 자일링스 종목 자체에 이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급락하고 또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매커스가 영향을 받았어요. 자일링스의 납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는 모습이지만 뭐 크게 뭐 걱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매커스도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또 지금 따라 들어가기엔 조금 더 부담스럽죠. 추천드렸을 때가 아주 좋은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나셨던 분들은 청산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익이 나시고 좀 현금화를 해놔야 또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미반도체도 추천드린 이후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미반도체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몇 안 되는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오래됐지만 자체 기술로 이렇게 설계부터 판매까지 테스트, 검사, 조립, 판매까지 다 하는 생산 라인을 갖춘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으로 승부한 회사고 점유율도 많이 높다. 테스트하는 회사입니다. 이 전기가 잘 흐르는지 테스트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많이 앞으로도 주목이 되는 회사다. 9,000 얼마인가요? 9,200원까지 올라왔네요. GS건설. 우리 GS건설은 바닥에서 조금씩 이틀 동안 올라온 모습이고 열심히 올라와 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특집으로 방송드렸던 GS건설 자료를 또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일단 해외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매출 구성이 국내 비중만큼이나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해외 수주가 관건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수주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슷한 맥락으로 삼성물산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방송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단 업로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종목이고 한번 일단 어긋난 부분, 요 지지선에 한번 어긋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한번 어긋났었고 2차적으로는 95,000원까지 열어두면 사실은 더 이상 빠지긴 힘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철저히 또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다 만들긴 했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괜찮죠? 기술적으로도 뭐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이 급격하게 한 4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1분기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반영되면서 하락폭이 컸다. 그리고 신라젠 바닥을 생각보다 오래 다지고 있어요. 이게 시총 4조짜리 치고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수급적으로 완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어요. 얼마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는 국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주 좋은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고 수급이 조금 들어와 줘야 장이 좀 올라와 줘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어느새 63,4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대차장고가 기본적으로 많이 늘어있는 모습이고 공매도도 많이 늘어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털고 가야 되는데 또 한두 번 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참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들이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셀트리온과 더불어
셀트리온도 단기 고점 이후에 도지가 참 중요해요. 이 차트 도지 모양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이드 역할을 해줍니다. 도지 이후에 또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약간 또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 고점 이후에 일단 일부 차익실현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뭐 크게 나빠지거나 한 부분은 없어요. 이런 하루 이틀 빠지는 거에 일일비 하지는 마시고 일단 또 다음 타이밍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HLB도 81,000원, 또 어느 순간 8만원대를 위협받는 구간까지 와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HLB는 배팅할 만합니다. 파란색의 121선에 붙어 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HLB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앞으로도 시총 3조짜리 임상 3상 하면서 시총 3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수급이 들어와주면 다른 바이오 업종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중에 하나 더 골라 하면은 저는 일단 HLB의 지금 타이밍 매수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업종의 대장, 여기는 NC소프트, 또 계속해서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고, 서비스 업종이 기본적으로 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안 빠지는, 수급적으로 진짜 안 빠지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롯데정보통신과 서비스업, NC소프트, 네이버 해서 정말 제가 이 업종 지도를 자주 보여드리는데, 서비스 업종은 진짜 계속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게 받쳐주는 모습이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서비스 업종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휠라코리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내수는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내수는 정말 시장이 작기 때문에 휠라코리아가 중국의 나이키로 말씀 많이 드렸죠. 중국의 그 방향을 한 2, 3년 전부터 빠르게 잡으면서 지금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말고 성장 사이클을 가진,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죠. 휠라코리아가 많이 눌려 있으면서 중국이 이제 어떤 무역 갈등이 해소되면서 지금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국면이죠. 그 중에 휠라코리아가 아주 매력적으로 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입니다. 요 꺾이는 요 일부 조정받는 구간은 사실은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제가 1차적으로 봤던 고점이 77,000원 부근이었거든요. 요 매물대가 아주 많을 것 같지만 소화를 잘 해주면, 증시가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 또 다시 2차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테크윙은 이제 시장에 뉴스가 나오자마자 3일 연속으로 하락한 모습이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댓글도 안 좋은 댓글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크게 신경 안 쓰지만 미리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나쁘게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뒤늦게 보셨던 분들은 아마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5G 관련돼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가지 수혜를 많이 얻는 그런 업종입니다. 이 뉴스가 나왔었죠. 정말 제가 일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이게 대박으로 나왔습니다. 뉴스가.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DB 하이텍과 테크윙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적이 한번 기저 효과로 낮은 저점을 한번 찍고, 이게 자회사의 그 매출 공백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후에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내용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한두 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두 번은 흔들어야 또 올라갈 것 같고요. KB금융은 매도 의견 드렸죠. 수익이 났을 때는 빨리빨리 팔아야 됩니다.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120일선 뚫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뚫고 올라갔으면 진작에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또 긴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었다. 이게 내 갈 길이 아니네 하면서 내 갈 길이 아닌가 하는 구간, 이런 부분들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워낙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때문에 밀리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60일선을 내주면서 일단은 한번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손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한번 밀렸다는 부분은 한번 털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한번 털고 다시 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 선도 되게 중요한 선입니다. 60일 선도요. 이렇게 지켜주면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밀릴 때는
필요할 때는 기술적 분석도 분명히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를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꽤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 삼중바닥형 근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에 인버스 추천드렸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반성을 하고 있어요. 무리해서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닌데 시장 나쁘다고 말씀드리면서 한두 개씩 종목을 드렸는데 그걸 다 가지고 계실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시장을 보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종목 선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추천드렸다고 욕만 먹고 많은 고민을 하게 해주는 한 주였고 외국인 그 기관 순매수 상위에 선물 인버스 제가 말씀드렸던 선물 인버스 그다음에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똑같아요. 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관이 많이 샀네요. 거래량은 얘가 더 많아요. 근데 뭐 괴리율은 얘가 더 작고요. 그러니까 지수를 조금 더 잘 따라가는. 그러니까 뭐 사실 거의 비슷한데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버스 청산을 해서 현금으로 들고 계실 수 없다면 인버스도 이게 은근히 꽤 변동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600원대에서 7,100원이면 거의 한 6%, 7% 가까이 되잖아요. 7% 이거 정기 예금으로 하려면 3년 동안 묶어놔야 되는 금액입니다.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은 일단 큰 그림으로 제가 처음으로 안 좋게 말씀드렸던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사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잘 걸러서 들으시는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저도 그냥 일반인일 뿐입니다. 자, 다음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월요일날 특별한 일 없으면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